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신경계 뇌질환입니다. 우리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뇌세포에 변성이 생기는 것인데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합성하여 분비하는 뇌세포가 점차 줄어들면서 몸의 움직임에 이상이 생기는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질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 김한준입니다. 파킨슨병은 초기에는 말과 행동이 느려지고 떨림 현상을 겪게 되는데요. 주요 증상은 떨림, 근육의 강직, 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에서의 떨림은 환자가 몸에 힘을 빼고 있을 때 주로 나타나고 자발적인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없어지거나 감소합니다. 손으로 알약을 빚거나 동전을 세는 듯한 모양의 떨림을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파킨슨병 환자에서 떨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직은 근육이 뻣뻣해지는 겁니다. 팔을 펴려고 할 때 일부러 안 펼쳐지게 하려고 힘을 주는 듯한 느낌이고, 서동은 몸의 움직임이 느려지는 것입니다. 파킨슨병에서 가장 환자를 괴롭히는 증상인데요.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 자신이나 보호자들도 병의 증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동은 파킨슨병의 가장 중요한 증상이고, 서동이 심해지면 몸을 움직일 수 없고 보행장애, 중심 잡기 어려움, 얼굴 표정의 감소 등이 생깁니다. 그 외에 보행동결, 배뇨장애, 변비, 성기능 이상, 기립성 저혈압, 후각소실, 치매, 정서적 장애, 수면장애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파킨슨병과 가장 많이 혼동하는 질환은 본태성 진전과 파킨슨 증후군인데요. 본태성 진전은 수전증이라고도 불리는데 주로 양손이 떨리고, 파킨슨병에서와는 달리 팔을 들고 있거나 물건을 들고 있을 때 떨림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서동이나 강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파킨슨 증후군은 파킨슨병과 비슷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고, 약물 치료에도 반응이 별로 없고 진행 속도가 빠른 질환들을 모아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여러 가지 질환이 파킨슨 증후군에 포함되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MSA라고 불리는 다계통 위축증과 PSP라고 불리는 진행 핵상마비입니다. 파킨슨 증후군은 초기에는 파킨슨병과 비슷하여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많지만 발병 후 시간이 지나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파킨슨병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유전적 원인으로 인한 경우는 전체 파킨슨 환자의 10% 미만입니다. 평균 발병 나이는 60대 중반에서 70대 정도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중 1%가 파킨슨병 환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파킨슨병은 천천히 아주 조금씩 진행하기 때문에 언제 병이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주요 증상인 전진, 강직, 서동이 나타나기 수년 전부터 피곤함, 무력감, 우울감, 걸음걸이나 자세의 변화, 얼굴의 무표정, 소변장애, 수면장애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자다가 말을 하거나 소리 지르면서 팔다리를 움직이는 렘 수면장애가 있는 분들은 파킨슨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진단은 신경과 전문의가 직접 병력 청취를 하고 신경학적 진찰을 통해 파킨슨 증상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파킨슨병은 뇌질환이지만 뇌 MRI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파킨슨병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파킨슨병과 유사한 다른 질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MRI를 시행합니다. 베타-CIT라는 특수한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펫 검사를 시행하면 도파민 신경세포가 소실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 파킨슨병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파킨슨병은 뇌에 도파민이 부족하여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치료에는 도파민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약물을 사용하거나 레보도파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사용합니다. 레보도파는 복용 후 뇌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도파민이 됩니다. 파킨슨 치료제를 복용하는 분들이 다른 약물을 복용할 경우에는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레보도파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 10명 중 4명이 4, 5년 후 약효 소진 현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약을 먹은 뒤 다음 약을 먹을 때까지 약효가 유지되지 않고 약기운이 떨어지는 현상을 약효 소진이라고 합니다. 또한 약물 농도가 높을 때 자신도 모르게 몸이 움직여지거나 팔다리가 꼬이는 증상이 나타나는 레보도파 유발성 이상운동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약효 소진 현상과 이상운동증은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약을 조절해야 합니다.
약효 소진 현상과 이상운동증이 약 조절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DBS라고도 불리는 뇌신부 자극술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미세한 전극을 뇌의 깊은 핵 부위에 위치시켜 신경세포들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뇌신부 자극술을 하게 되면 약효 소진 현상과 이상운동증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파킨슨 약의 용량도 많이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뇌신부 자극술은 파킨슨병 외의 다른 뇌 질환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도파민 세포 소실의 속도를 지연시키거나 멈추게 하는 치료, 파킨슨병을 예방하는 치료가 아직 없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치료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치료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수시로 치료법을 바꿔야 하므로 정기적으로 신경과 전문의를 방문하여 현재의 상태를 상담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환자와 의사가 함께 찾아가는 것이 최고의 극복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 김한준입니다. 감사합니다.